안녕하세요. 파라깡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는 3.94%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급락 뒤에 급반등,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일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 21선을 뚫지 못하고 헤딩하고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5일선도 하향 이탈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로 봤을 땐 5일선을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 11선을 지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왼쪽에 이 양봉이 나왔던 3월 25일 날 3.62% 이런 갭 상승이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하였는데 3월 5일 날 이렇게 갭 상승, 3월 24일에서 3월 25일 날 3.62%라는 이 갭 상승을 할 때 나온 이 갭 구간. 그렇죠. 이 갭이라는 것은 거래가 있지 않았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내려오고 또 위로 있을 때는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지금 일단 5일선을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이평선으로는 이 11선을 지지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의 S&P 선물과 나스닥 선물 지수,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2.85, 그리고 S&P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3.4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주 시장에 이 선물 지수가 반영이 되고 내일 종가까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 11선 지지 1차적으로 테스트가 해서 지지를 하는지 봐야 될 것이고, 이 이탈을 했을 경우 이 갭을 메우는 그런 하락의 모습도 하루 이틀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단 21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지지점이 11선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갭을 메우는 위치가 될 것인지 계속해서 내일 장 초반에도 이 약세의 흐름을 잘 체크를 하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닥 지수 코스피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주가 최근에 이렇게 강한 흐름, 진단키트주, 이런 테마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관련 종목들, 이 코스닥 종목에 많이 있었고, 그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지수도 3%대 하락이 나왔지만 그동안에 상당히 큰 폭의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5일선이 이 위치에 있고, 오늘 3% 하락을 했더라도 오늘 종가상으로 5일선과 이격도가 2% 이상 그렇게 벌어져 있는 상당히 단기간에 급등한 모습. 그래서 우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내일은 한번 이 5일선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도 이렇게 갭의 모양이 있었지만 이 코스닥에서도 그렇죠. 이날 3월 31일 날 1.73%갭 상승을 하였고, 이 갭 상승은 역시나 빈 공간, 거래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내일 장 초반에 미장의 움직임을 봐야겠지만 내일 장 초반부터 이 갭을 메우는 거의 1%대 하락 이상의 그런 장 초반의 움직임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보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단기 급등에 따른 각각의 이평선 지지 그리고 상승 갭을 메우는 그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수급적인 측면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5천억, 6천억, 개인이 1조 1천억 정도 개인만 순매수한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도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그리고 개인이 1천억 정도 순매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삼성전자, 그렇죠. 계속해서 이 외국인의 큰 매물, 또 기관, 오늘은 기관이 2천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기관의 매물을 오늘 개인이 3,200억 정도, 3,300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대형주들, 그렇죠. 이런 대형주들이 아마 우리 선생님들 뉴스에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30%캡 제도. 그렇죠. 우리 시장에는 이렇게 대형주 종목들의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종목 소수의 종목들로 인해서 주가지수가 변동성이 이 대형 종목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30%캡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30%캡 제도라는 것은 특정 종목,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코스피 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한 개의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으면은 강제로 그 비중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되어 있죠. 그래서 3월과 5월 3개월, 9월과 11월 3개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게 되면 각각 6월과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날 그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하는 목적은 특정 한 종목, 두 종목 그런 대형 종목들로 인해서 주가지수 자체가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 전체 주가지수가 좌지우지 되는 그런 왜곡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30%캡 제도라는 것이 작년 6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이 코스피 200 내에 그렇죠. 코스피 전체 종목 중 우량한 시가총액 상위주 200 종목들을 지수로 낸 이 코스피 200 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작년 12월 9일 이 30%를 넘어선 이후 2달 넘게 계속해서 지금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염병 확산 때문에 증시가 급락할 때 이 외국인들의 투매를 개인 투자자가 집중 매수해서 주가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대형 종목들을 주가 방어를 하면서 지수 낙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은 보통 우리 투자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렇게 지수가 좀 이거는 지금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로 한번 예전 그 꼭지였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지수가 이렇게 꼭지를 그리는 고가 부분 이런 고가 부분 있죠. 이런 고가 부분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하는 행태들은 이런 위치 뭐 이런 고가 꼭지 부분에서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중 종목들로 지수를 받쳐놓습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고를 때는 서로 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종목 대형주 종목들 시가총액에서 비중이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하락하지 않게 막아놓고 그 다음 나머지 중소형 종목들을 먼저 패대기 치죠. 그러면은 지수는 그런 대형주 종목들 비중이 큰 종목들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지수는 얼마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에 중소형주들을 다 매도를 먼저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매도가 다 됐으면은 그런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과거에 꼭지 부분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보통 다른 종목들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해갖고 지수를 방어를 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받아주는 매수 주체들이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신나게 주가 하락할 때 자신들의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판 것 같아도 뭐 보유 비중이 이렇게 뭐 55%대, 뭐 57%대에서 지금 한 3% 정도 그 정도 매도한 것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아직 외국인들은 이 삼성전자를 아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줘서 삼성전자의 하락폭을 만회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도 이번 하락기 때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많이 받아줘서 하락폭을 줄일 수가 있었고 그에 비해 다른 종목들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해 다른 종목들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더라도
주가지수 코스피 200 내에서 30%가 계속 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목이 10% 떨어질 때 삼성전자도 10% 떨어지면은 30% 이상이 안 될 텐데 다른 종목들은 10% 떨어질 때 뭐 6%, 7%밖에 안 떨어지니까 비중은 계속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 위험한 것은 삼성전자로 지수 하락을 방어할 때 타 종목들은 낙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겠죠.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하락보다 더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을 보면서 주가 지수는 1%밖에 안 떨어졌는데 다른 좋은 종목은 5% 떨어졌다. 주가 지수만큼 낙폭 과대다.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 계속 매수하고 또 떨어지면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지수와 대형주로 삼성전자 이런 종목으로 주가 지수를 방어해 놓고 그렇죠. 지수 하락을 막아놓고 나머지 종목을 다 팔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사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종목 계속해서 지수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곧 반등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물타기 또 평균 단가를 낮추는 매매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내에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고 있다. 이럴 때 증권사 관계자들은 이 30% 캡 제도로 인해서 이렇게 그 30% 유지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상장지수 펀드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 매물이 다수 출회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내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총 30% 이상인 상한제 캡 적용에 따라 미리 대응하기 위해 패시브 자금, 우리 예전 영상에 있었죠. 이 패시브 자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매물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에는 내 종목만 봐서는 절대 안 되겠죠.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제약 바이오주들 많이 있죠. 그래서 요번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것은 그렇죠. 21선 코스피는 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돌파를 해서 아직도 21선 위에 있죠. 이런 모습은 코스닥 내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제약 바이오주들 뭐 20% 상한가 막 이렇게 여러 종목들 나오니까 코스피 지수도 막 끌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 두 종목만 하더라도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30%입니다. 그렇죠. 아까는 이거는 캡제도는 특정 지수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 한 종목이 30%를 넘는다는 얘기였고 이것을 제외하고 일단 그냥 코스피에서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거 상당히 큰 겁니다. 두 종목이 한 시장에서 코스피라는 시장에서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한다. 그 두 종목 갖고 코스피 지수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거의 3분의 1입니다. 두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왜곡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30%캡 제도란 것이 작년 6월부터 도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내 종목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들 항상 내가 관심 종목을 만들어 놨으면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들은 꼭 편입을 시켜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종목들은 안 떨어지는데 지수만 떨어지지는 않는지 또는 그 종목들로 인해서 지수를 방어를 해놓고 나머지 중소형주를 외국인과 기관 뭐 이렇게 다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상관관계를 꼭 챙겨서 보시면은 주가지수와 종목 이런 왜곡된 현상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왜곡을 막기 위해서도 이렇게 금융당국 기관에서도 30%캡 제도라는 것을 따로 만들 정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시장 대형주들은 분명히 그 종목들만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시장 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한 것들을 알고 함께 관찰을 해야 내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